여러분, 엔비디아가 시가총액 5조 달러를 돌파한 게 정말 엊그제 같은데 말이죠. 지금 2026년 월스트리트 최전선에서 들려오는 분위기가 아주 미묘하게, 하지만 확실하게 바뀌고 있습니다. 뭔가 거대한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수십 년 동안 반도체 시장에서 인텔 그림자에 치이고 최근에는 엔비디아라는 거대한 벽 앞에서 다윗과 골리앗 싸움만 하던 영원한 언더독 맞습니다. 시장에서 늘 만년 2등이라고 불렸던 AMD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AMD가 지금 전 세계 판도를 뒤흔드는 거인으로 완전히 각성하고 있습니다. 콧대 높은 글로벌 빅테크들의 자금을 그야말로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거든요. 도대체 어떻게 시장의 편견을 깨고 새로운 지배자로 떠올랐는지 오늘 이 심층 분석에서 저와 함께 아주 상세하고 냉철하게 해부해 보겠습니다. 일단 숫자로 한번 비교해 볼까요? 화면 우측에 저 붉은색 로켓처럼 솟아오른 112%라는 숫자 보이시나요? 올해 들어서 엔비디아 주가도 15% 오르면서 여전히 튼튼하긴 한데 우리가 기대했던 그 폭발력은 살짝 둔화된 느낌이잖아요. 그런데 같은 기간에 AMD 주가는 무려 112%나 수직 상승했습니다. 1년으로 기간을 늘려보면 더 기가 막힙니다. 250% 폭등이거든요. 잠깐. 이게 단순히 한 분기 장사 잘해서 튀어오른 걸까요? 절대 아닙니다. 월스트리트의 그 큰 손들이 AI는 무조건 엔비디아지 하던 고정관념을 버리고 지금 AI 생태계 구조 자체가 변하고 있다는데 엄청난 베팅을 하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대체 올해 무슨 일이 벌어지길래 빅테크들이 이렇게 AMD 앞에 줄을 서는 걸까요? 자, 오늘 살펴볼 핵심 내용들 화면으로 빠르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숫자가 말하는 혁신. 두 번째, AI 패러다임의 제2막. 세 번째, 거인들의 선택. 네 번째, 네 가지 숨겨진 리스크. 마지막으로 기회인지 버블인지까지 쫙 풀어보겠습니다. 바로 가보시죠. 첫 번째 챕터입니다. 숫자가 말하는 혁신. 2026년 1분기 실적부터 제대로 뜯어보겠습니다. 뭐니 해도 시장의 이야기는 차가운 숫자로 증명되어야 진짜잖아요. 지난 5월에 발표된 1분기 실적이 바로 시장의 시선을 180도 바꿔놓은 결정적 한 방이었습니다. 화면에 꽉 찬 57%라는 숫자, 이거 정말 엄청난 겁니다. 1분기 데이터 센터 매출만 전년 대비 57%가 뛰어서 무려 57억 7,500만 달러를 찍었거든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옛날에 PC나 게임기용 칩 팔면서 AI는 살짝 거들 뿐이던 그 AMD가 이제 없다는 겁니다. 이제 데이터 센터 하나가 회사 전체 매출의 절반 이상을 책임지고 있어요. 서버 전체를 통제하는 두뇌인 에픽 CPU, 그리고 막강한 연산력을 제공하는 근육, 인스팅트 GPU, 이 두 개의 심장을 동시에 굴리는 거대한 인프라 강자로 완벽하게 탈바꿈한 거죠. 표를 보시면 더 확실해집니다. 1분기 매출 102.5억 달러. 월가의 그 깐깐한 예상치를 아주 가볍게 뛰어넘었죠. 주당 순이익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알짜배기 지표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잉여 현금 흐름인데요. 이게 사상 최대치인 25억 7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1년 전보다 무려 3배나 폭증한 거예요. 현금이 3배 늘었다? 이제 밖에서 돈 안 빌리고도 엔비디아를 맹추격할 R&D 실탄을 자체적으로 빵빵하게 채웠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2분기 매출은 12억 달러를 하겠다고 아주 공격적으로 선언했어요. 시장 예상치가 1,005억 달러였는데 말이죠. 이 숫자들 뜨자마자 하루 만에 주가가 17.5%나 급등한 거 다들 기억하시죠? 시장의 재평가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실적 발표 때 리사소 CEO가 던진 폭탄 발언도 짚고 가야 합니다. 서버 CPU 시장이 연평균 35% 이상 성장해서 2030년엔 1,200억 달러 규모가 될 거라고 확언했거든요. 원래 연 18% 성장으로 봤던 걸 한 분기 만에 2배로 확 올려잡은 겁니다. 여러분, 글로벌 기업 CEO들 원래 전망치 엄청 보수적으로 잡는 거 아시죠? 그런데 이렇게 질렀다는 건 단순한 자신감을 넘어선 확신입니다. AI 시대라고 무조건 GPU만 때려박는 게 아니라 그 어마어마한 데이터를 분배하고 통제할 서버용 CPU 수요가 같이 폭발하고 있다는 걸 전 세계에 선언해 버린 거죠. 자, 그럼 이뤄지는 두 번째 챕터. 왜 이런 변화가 생겼는지 AI 패러다임의 제2막을 열어보겠습니다. 화면에 이 두 단어가 정말 중요합니다. 왜 하필 지금 CPU 수요가 폭발할까요? 지난 3년 동안은 시장의 모든 돈이 AI 학습, 그러니까 트레이닝에만 몰려 있었어요. 여기엔 당연히 엔비디아 GPU가 짱이었죠.
비유하자면 AI를 좋은 대학 보내려고 지식을 막 우겨 넣는 과정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수천억 개 파라미터 가진 똑똑한 졸업생들이 쏟아져 나왔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취직시켜서 일을 시켜야죠. 그래서 시장의 무게중심이 이 모델들을 실제 서비스에 돌리는 추론, 그리고 AI가 알아서 다른 소프트웨어 켜고 끄면서 일하는 에이전트 AI로 급격하게 넘어온 겁니다. 이제 AI가 단순히 질문에 대답하는 똑똑한 자판기가 아니라 알아서 데이터 옮기고 부서 관리하는 실무 총괄 매니저가 된 거죠. 일이 이렇게 되니까 하드웨어에 바라는 능력치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학습할 때는 그냥 덩치 큰 GPU들만 모아두면 장땡이었어요. 하지만 추론이랑 에이전트 AI 단계로 오면 얘기가 다릅니다. 끊임없이 실시간 데이터를 퍼나르고 외부 클라우드랑 통신하고 복잡한 업무 순서를 조율해야 하거든요. 화면에 파란색으로 표시된 이 CPU의 똘똘한 지위 없이는 아무리 성능 좋은 주황색 GPU들을 갖다 놔도 일 처리가 꽉 막혀버리는 병목 현상이 옵니다. 서버 시장에 다시 CPU의 시대가 온 거예요. 그런데 지금 최상위급 CPU랑 AI 가속기 GPU를 동시에 만들고 최적화할 수 있는 곳? 사실상 전 세계에 AMD 딱 한 곳뿐입니다. 드디어 이 쌍발 엔진의 진가가 100% 발휘되는 타이밍이 온 거죠. 그런데 여기서 AMD한테 진짜 영화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경쟁사가 스스로 발을 헛디뎌 준 거죠. 영원한 라이벌 인텔이 야심차게 준비하던 차세대 서버 CPU 다이아몬드 래피드, 이거 출시를 2027년 중반으로 쓱 밀어버렸습니다. 반면에 AMD의 차기작 베니스는 원래 계획대로 2026년 하반기에 딱 출격하거든요. 여러분, 서버 인프라는 한번 깔면 3, 5년은 그냥 씁니다. 빅테크들이 에이전트 AI 돌리려고 수십조 원을 쏟아붓는 이 엄청난 골든타임에 AMD랑 맞붙을 동급 경쟁자가 단 한 명도 없다는 소리입니다. 완전 무혈입성이죠. 이건 단순히 점유율 좀 더 먹는 수준이 아니라 앞으로 몇 년 동안 서버 생태계의 표준을 아예 독식해버릴 수 있는 엄청난 기회입니다. 세 번째 챕터, 거인들의 선택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타이밍의 마법이 어떤 계약들을 만들어냈는지 볼까요? 전 세계를 쥐락펴락하는 빅테크들이 이제 AMD를 엔비디아 칩 없을 때 아쉬운 대로 쓰는 플랜 B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완벽한 메인 파트너로 올려버렸죠. 타임라인에 있는 저전력 단위 6GW 보이시죠? 25년 10월엔 오픈AI, 26년 2월엔 메타가 AMD랑 각각 6GW 규모 계약을 맺었습니다. 1GW면 웬만한 대도시 하나 굴리거든요. 6GW면 원자력 발전소 6개가 뿜어내는 전기를 온전히 AMD 칩에만 쏟아붓는 초대형 AI 도시를 짓는다는 겁니다. 근데 진짜 소름 돋는 건 계약 조건이에요. 이 계약에 최대 1억 6천만 주 규모의 신주 인수권이 걸려 있습니다. AMD가 약속대로 납품 잘해서 주가가 $600 넘어가면 오픈AI랑 메타가 AMD 지분 가져가서 대주주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물건 사고 파는 사이가 아니라 아예 운명 공동체로 묶어버린 끈끈한 혈맹입니다. 자, 올해 3분기에 나올 오라클의 헬리오스 시스템을 보시면 현주소가 정확히 보입니다. 이제 칩 하나하나 성능 비교하는 시대는 끝났어요. 칩 수십 개랑 메모리를 냉장고만한 크기로 통째로 묶은 렉 단위로 싸웁니다. AMD가 메타랑 같이 만든 이 헬리오스 렉은 엔비디아의 차세대 베라 루빈이랑 링 위에서 정면으로 맞붙습니다. GPU 72개가 내는 연산력 둘 다 3엑사플롭대로 짱짱합니다. 그런데 데이터를 칩에 때려 넣어주는 속도, 즉 메모리 쪽을 보면요. 최신 HBM4를 31TB나 탑재한 AMD가 오히려 스펙상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AMD가 시스템 단위의 최상위 체급에서도 엔비디아한테 절대 밀리지 않는 맷집과 펀치력을 갖췄다는 걸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거죠. 네 번째 챕터, 4가지 숨겨진 리스크입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 당장 풀매수 버튼 눌러야 하나 싶으시죠? 잠깐만 진정하시고요. 투자의 고수는 빛이 강할수록 그림자도 깊게 보는 법입니다. 냉정하게 리스크 4가지 짚어볼게요. 첫째, 살인적인 밸류에이션입니다. 지금 AMD 후행 PER이 150배 수준이에요. 반도체 평균이 37배인데 이 회사가 150년 동안 벌 돈이 지금 주가에 다 녹아있다는 소리입니다. 조그만 흠집만 나도 주가 박살나기 딱 좋은 완벽해야만 하는 가격이죠. 둘째, 물리적 한계입니다.
아무리 설계 잘하면 뭐합니까? 대만 TSMC가 코어 WS 패키징으로 이걸 묶어줘야 하는데 전세기 주문이 몰려서 공장 캐파가 턱없이 부족해요. 이거 안 뚫리면 장부상 계약 아무리 많아도 실제 물량은 15에서 20% 펑크 날 수 있습니다. 셋째, 소프트웨어 장벽. 개발자들이 지난 20년간 엔비디아 쿠다만 쓰다 보니까 손에 쩍 굳어있단 말이에요. AMD가 ROCm 엄청 개선하고는 있지만 사람 습관 하루아침에 바꾸는 거 진짜 어렵습니다. 마지막 넷째, 지정학적 리스크. 미국이 중국에 첨단칩 못 팔게 하면서 AMD 벌써 4억 4천만 달러 재고 손실 났거든요. 백악관 말 한마디에 시장 파이가 통째로 날아갈 수 있는 아주 살얼음판입니다. 화면에 띄워드린 월가 애널리스트의 경고, 이거 뼈 아프지만 꼭 새겨 들으셔야 합니다. 지금 반도체 시장의 열기가 1999년 닷컴버블 터지기 직전 광기랑 너무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 역사에서 배웠잖아요. 인터넷 혁명 자체는 진짜였고 아마존, 구글 다 살아남았지만 주식시장은 예외 없이 80%씩 폭락했었다는 걸요. AMD의 혁신이 아무리 진짜 100이라도 시장 전체의 흥분이 가라앉을 때는 25%에서 30%짜리 무자비한 폭락장 언제든 올 수 있습니다. 특히 2배, 3배짜리 레버리지 ETF 타신 분들, 이 변동성 리스크를 그 어떤 호재보다 무겁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드디어 마지막 5번째 챕터, 기회인가 버블인가. 핵심만 딱 짚어드리는 결론입니다. 호재도 넘치고 리스크도 서늘하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앞으로 쏟아질 5대 변수만 딱 모니터링 하세요. 2분기 실적 가이던스대로 잘 나오는지, 차세대 MI450 칩 밀리지 않고 잘 찍어내는지, 빅테크랑 매진 계약 중에 첫 1기가와트 물량 문제없이 들어가는지, TSMC 패키징 숨통 트이는지, 그리고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수출 통제 어떻게 되는지, 이 톱니바퀴 중 하나라도 어긋나면 주가 엄청나게 흔들릴 겁니다. 둘째, 매일 신고가 찍는다고 지금 안 사면 벼락거지 되겠다 하고 묻지마 추격 매수 하시는 거 절대 금물입니다. 셋째, 회사가 구조적으로 레벨업하고 있는 건 팩트거든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리스크들 터져서 시장에 공포가 싹 퍼지고 주가 훅 빠질 때 그때를 기계적인 분할 매수 타이밍으로 활용하시는 게 가장 영리한 전략입니다. 자, 오늘 기나긴 해설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던지겠습니다. 만년 2등이었던 AMD가 에이전트 AI 시대의 새로운 권력을 쥐어가는 이 드라마틱한 서사, 이건 분명히 존재하는 실체입니다. 하지만 그 눈부신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PAR 150배라는 차가운 숫자로 이미 꽉꽉 채워져 있다는 것도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죠. 혁신의 빛과 과열의 그림자가 공존하는 이 거친 바다 위에서 철저하게 데이터에 기반해 파도를 타는 능숙한 서퍼가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환호성에 취해서 거품과 함께 휩쓸려 가시겠습니까? 판은 다 깔아드렸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포트폴리오를 지키는 최종 결단은 온전히 여러분의 몫입니다. 오늘 준비한 심층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역대급 AI 투자 사이클, 부디 냉철하고 지혜롭게 헤쳐나가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